저는 평화외교안보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준영입니다.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곳에도 바로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바로 회의 수락해 주시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오신 분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지도자분의 한 분이라고 우리가 아는 한완상 부총리께서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는 지금 몸도 불편하신데 그리고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참석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마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우리 최강욱 대표님, 이제 더 이상 대표는 아니시죠? 예, 합당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외에 김병기 의원님, 그리고 안호영 의원님, 그리고 윤영덕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마이너리티 그룹에 속하냐? 교회를 가도 대학을 가도 심지어 제가 공직을 해도 왜 마이너리티냐? 평생을 제가 아마 본성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디어 마이너리티 지도자를 돕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바로 마이너리티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였던 것은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이너리티는 머저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확신과 포용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리티가 그저 마이너리티라면 그것은 홀로 독선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소통하고 포용하는 마이너리티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해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희는 선대본에 있긴 하지만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생산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각계의 시민운동가와 학자와 교수와 그리고 군 출신들의 전문가들이 알차게 모여 있습니다. 이미 60명을 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후보께서 TV에서 레드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님한테 저희가 레드팀입니까? 그게 생각났다니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드팀에서 동시에 그린팀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쓴소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정책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그룹으로 계속 진행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꾼이라는 말을 보면 요즘에 텐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떠오르는데 텐션이라는 말 원래 부정적인 단어에 많이 쓰이죠. 근데 자꾸 쓰다 보면 그게 좋은 말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너무 좋다 할 때 너무는 원래 부정문에 쓰는 용어였지만 최근에 한글사전에 긍정문에도 쓸 수 있도록 규칙이 바꿔졌습니다. 사실 꾼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좀 나쁩니다. 사기꾼, 협잡꾼, 또 술꾼. 근데 좋은 말이 하나 있죠. 일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랑꾼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후보는 일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일꾼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대사와 면담 사이에서 제가 30, 40분 동안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후보의 말이 있습니다. 양국 관계에서 세 가지 차원이 있다. 국가 차원, 국민 차원, 그리고 정치인의 차원이 있다. 근데 정치인의 차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민과 국가, 영속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그 말씀을 깊이 각인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별위원회 이름이 깁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평화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조금 피로하고 또 식상한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결코 이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순환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이상적인 말이 돼서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다는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살 길이고 그 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 평화의 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가슴에 새겨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김준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평화외교안보특위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전쟁과 분단, 대결과 갈등의 역사를 끝내고 상생과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와 믿음직한 국방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이 뿌리내린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나라 안팎으로 산재해 있는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이 함께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평화외교안보특위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한원상 총리님, 우리 김정현 위원장님, 김병기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 다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모임이어서 꼭 참석하고자 왔습니다. 우리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와 평화와 안보는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원수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중 간의 이제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아직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이런 난제를 풀어가야 될지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문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뒤따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간힘을 다해 이 평화의 창을 닫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도록 CVID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디벨로퍼를 해야 될 그런 남북관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요한 도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햇볕 정책은 4대 강국 어느 나라와 척지지 않고 잘 지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열어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항상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저한테 제가 초선 의원 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송영길 의원은 우리를 둘러싼 4대 강국에 뭘 비판하더라도 특정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비판하면 안 된다, 가슴에 척을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소중한 가르침으로 제가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지 부시 이 미국 정부 때 이라크전을 제가 반대했습니다만 저는 미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이고 함께 가야 될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특정 정책은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도 비판할진데 미국의 특정 정책을 비판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라크 전은 잘못됐다고 저는 초선 때 바그다드까지 가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바마도 비판했고 트럼프조차도 이라크 전은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친일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일 국회의원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근대 일본과의 친일이 되고 싶은 것이지 제국주의 유산을 승계를 주장하는, 독도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제국 일본의 유산을 승계하고자 하는 세력과 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를
일본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과 친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지만 그들이 하는 동북 공장이나 김치를 자기 것이라 한다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최근에 6.25 전쟁을 미제의 침략에 따른 평화 수호 전쟁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초기에 북이 남침한 행위 자체를 무시하고 미군이 선발선을 넘은 행위만 가지고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합리화시킨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제가 싱하이민 대사한테도 그런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참 우리가 각 나라의 특정 정책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나라와 척지지 않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대다수 한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미일이 연합해가지고 중국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이 나라를 맡겼을 때 얼마나 이 한반도의 주변 상황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번 70일 과정을 통해서 TV 토론이 한두 개라도 더 있어가지고 외교 안보 분야로도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토론도 잘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제가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 상품을 팔 때도 제대로 보험이라든지 보험금 그 보험료 문제를 설명하지 않고 위험 요소를 고지하지 않고 팔면은 불완전 설명음으로 이 냉각 기간을 거쳐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통거래약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보험 상품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하는 것보다 못하게 불완전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저희 이 중요한 시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런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그러한 외교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선대위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원상 총리님을 모시고 그때 평양에 가서 그때 총리 누구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 양반이? 이종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총리한테 남북 간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서로 간에 상호 적대적 의존 관계를 만들고 있다. 남북 관계 발전. 참 그런 말을 쉽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던 때가 그때 같습니다. 우리 김준영 위원장님 정말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큰 우리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열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고 우리 김진양 우리 사회자님 이 개성공단의 꿈을 아직 그 꿈을 반드시 이재명 정권 시기에 개성공단이 복원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꿈을 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